되게 순화시켜서 얘기하는데 지금 고소를 두려워합니까? 고소 9개 당하나 10개 당하나 뭐 그거지 뭐. 권익위 뭘 조사한 건이? 건이? 우리 그러니까 이거 쉴드 치는 분을 제가 일단 못 봤어요. 서정욱 변호사도 이거 쉴드 칠 수 있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 연결까지 하자고요? 나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더 불리한 건 정부 여당 아니야? 참 무식한 돌격이야. 초선 이준석 안녕? 나 재선 배현진이야. 국회 잘 모르지? 이런 거 있잖아. 국정감사 가면 다 다르고 그때 가서 보면 잘 배우게 될 거야. 연이 꽤 깊죠? 깊죠. 악수 패싱 논란. 네. 시가변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놀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긴급 재난 문자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흔들림이 뭐 서울 쪽에서도 느끼셨다는 분들이 꽤 있을 정도니까 전국에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고 다행히 아직까지 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는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여러분과 함께 정치권 이모저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차분하게 하면 됩니까? 오늘요? 차분하게 두 손 모으고 차분하게. 오늘은 차분하게 가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네, 네. 가볍게 재밌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흔들렸으니까. 네. 공론센터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계십니까? 저 명함용 사업체라서 아유 솔직하십니다. 네. 저희 집이 개인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레우 스타일인가요? 액트지오 스타일로. 전국에 있는 저희 지인들과 네. 항상 이 네트워크가 돼 있고. 네, 공론을 어떻게 모아서 방송에 얘기할지 네. 화상으로, 전화로, 네네. 문자로 이슈 있을 때 이렇게 딱 또 모이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프로젝트형 공론센터. 선진국형. 네. 지난해 총수입이 3천만 원대 정도 됐을까요? 네.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명함용 뭐 없으세요? 여기는? 저는 그냥 시사평론가로 네.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이게 시사평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같이 하려고 해서.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아브레오 박사하고 장성철 소장님하고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뭐였죠? 산업부 2명이 네. 아브레오 박사 집으로 찾아갔대요. 입찰 좀 해달라고. 본인이 그건 밝힌 거예요. 입찰 좀 해달라고. 누구 찾아온 적 없잖아요. 급이 다르다고 급이. 응? 저는 이제 고발장, 예. 저희는 부처에서 안 하고 사법기관에서. 공문 이런 것만 받죠. 경찰 찾아가죠. 아니, 집에도 몇 개가 왔더라고 지금.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야. 우편물이. 검찰로 넘겼다고 그런 것도 공문도 왔더라고. 잘 또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셨습니다. 아니 권력 노름이 즐겁습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거 빨리 합시다. 웃음이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아니 보니까. 웃는 것 같다 뭐라 합니까? 뭐 알겠습니다. 여당 성향인 것 같은데. 25만 원. 예.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신혜영 기자님과 함께 정치권 뉴스들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평론도 같이 양념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가 지금 난리군요. 난립니다. 네. 예, 갈수록 더 난리 국면이 예상이 되는 네. 상황인데 자 제목 국회 보이콧 때 우리끼리 출발입니다. 자,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단독으로 뽑았고 상임위원장 11곳 우리 몫으로 그러니까 의석수 배분 우리 몫으로 된 거 11개 우리끼리 일단 뽑겠다. 네. 국민의힘 들어오든 말든 뽑겠다 해서 뽑았죠. 네. 그리고 나서 상임위도 그럼 우리끼리 일단 열겠다.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예, 속전속결로 지금 네.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제 과방위에 이어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에 또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최상병 특검 상정하고 이것도 빨리빨리 처리해 버리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역대 가장 빠른 일정으로 지금 국회가 네. 일정이 소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에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느냐? 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요. 어. 근데 답이 딱히 없죠. 그래서 아. 일단 뭐라고 했냐면 네. 일단 현 시점에서 네. 뭐 앞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어떻게 할 건지 상임위 진짜 계속 안 들어갈 건지 말 건지 뭐 의총에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일단은 특위라는 걸
있대요. 특위.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상임위에 걸맞게 대응해서 15개의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특위에서 현안 이슈를 주도해 보겠다. 그건 이제 국민의힘만 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예를 들어 무슨 과방이 뭐 산자 이렇게 쭉 있으면 그걸 예. 이제 당내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과방위 관련된 건 뭐 방송법 특위 만들고 아. 뭐 관련된 건 무슨 특위 만들고 해서 특위 차원에서 우리는 국회 활동하겠다는 거죠. 네. 소용없어요. 무슨 얼마 안 의미가 돼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임위에 참여를 안 하니까 네.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과방위를 하면 네. 과기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네. 방송통신위원장 불러 가지고 거기서 현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건데 얼마 네. 못 가요. 그냥.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 있었죠. 옛날에 뭐 김대중 정권 시절 그때 그래요? 이회창 총재 시절 막 야당 파괴를 김대중 정권이 의원 빼가기 하면서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 야당 파괴 저지 투쟁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전국을 다니면서 막 시위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못 가요. 이건 그래서 그냥 민주당이 저렇게 자신들의 일방적인 뭐 의사 일정 안건 뭐 회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네. 집행하려고 하는 건데 저것도 얼마 못 가요. 음, 그러니까 국회법의 정신은 뭐냐면 네. 법정 시한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지만 여야 간의 대화, 타협,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라는 게 네. 국회법의 처음 1조부터 마지막 부치까지 나와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거든요. 그것을 무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민주당 주도의 이 국회 일정으로 국민의힘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오겠군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도 상임위를 본인들이 개최를 한다고 하지만 예. 실질적인 상임위는 안 되고 파행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법사위원회를 딱 이제 열어요. 회의를 개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법무부 장관 안 나올 거예요. 음. 검찰총장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처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청문회가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안 나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 의결로 고발을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또 흐지부지 돼요. 또 국회에 또 고발은 또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거든. 그럼 지금 뭐 국회의원들 다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막 그냥 자기네들 주장만 하지만 네. 결국에는 서로 이게 얼마 동안 기싸움 하다가 네. 제가 봤을 때는 7월 23일 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랑 지도부가 뽑히면 방향이 좀 우리 잡히고. 정말 민생을 팽개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복귀를 합시다.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여러모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국민의힘에서 원래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는 하지만 네. 지금 거부하고 있는 데들이 예를 들면 산자위, 네. 예, 국방위 뭐 이런 데거든요. 좋은 데인데 산자위. 좋은 데. 좋은 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당장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은 산자위원장도 민주당이 하고 네. 그렇죠. 지금 그 현안 질의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여기 영일만 석유 이거 지금 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에서 지금 현안 질의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네. 산자부 관계자들이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야당 의원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여당이 뭐 쉴드를 치든 여기를 네. 설명을 하든 이런 게 있어고 이게 있어서 이게 균형감 있게 이렇게 이게 보도가 되는 거고 이제 언론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야당 주장만 다 싣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안 들어오면은. 근데 아예 밖에- 부처에서 네.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밖에서 그러면은 특위에서 그 얘기를 따로 여당이 한다? 그게 이제 언론에 얼마나 실릴지도 모르겠고 여러모로 이거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여당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계속 국회 안 가다가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예, 최상병 특검 이제 빨리 처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월 초에 처리하고 왜냐면 제2요구권까지 감안을 하면은 7월 초에 하는데 네. 그럼 제2요구권 그러니까 재투표 하는 날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모수에 포함이 돼야지만 네.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러면? 그때가 해필이면 딱 당 대표 뽑을 시점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6월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당장. 근데 7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모양새가 아주 보기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재투표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이거 거부하려고 위해서 처음 국회를 등원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출구 전략을 국힘은 찾아야 돼요. 아니 6월 동안 혹은 뭐 7월도 거의 뭐 말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는 국회에서는 무슨 일 해요?
계속 이렇게 그냥 지금 민주당이 뭐 네. 내일 모레까지 지금 시간을 줬어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안 받아? 그럼 그것도 우리가 가져갈게. 그거 안 받을 것 같죠, 그거는.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차피 받아요. 그것도 지금은 다 안 받는다고 받아요. 하는데 나중에. 복귀하면은 네. 복귀하면서 네. 쉬, 다시 이렇게 내놔. 내분을 할수 있죠.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갈 건데 원래 국회는요 6월 7월은 별로 개원을 하고 나서는 안 해요 일을. 그냥 막 개원 협상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산사 다니면서 도망 네. 다니고 아. 협상하자 그러고 봄방학입니까? 여름 방학이. 아, 여름 방학입니까? 초여름 방학. 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일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싫어 그래요? 왜 짜증 난다고? 짜증 나죠. 아니 그 저한테 비싼 그래요. 그 과거에도 비싼 세비 그랬다. 받으면서 2020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 옛날에도 그 놀았다고 지금 노는 게 정당화 됩니까 그게? 정당은 안 되죠. 아하. 안 되는데 과거에 화나죠. 계속 그랬다라고 말씀을 제일 문제가 된 게 드리고. 뭐예요? 관례 아닙니까? 지금 관례. 아유 그런 관련 없어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파행되는 네. 게 아.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님 설명 잘 해주셨듯이 네. 만약 산자위를 열어 예. 그러면은 니들 왜 이렇게 영일만 석유 이렇게 계약하고 왜 이거 시추한다고 왜 그랬어? 계속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네. 국회는 자료 제출해야 되니까 예. 그럼 막 자료 흔들고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한테 불리하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좀 나중에 하자.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네. 일단 시간 끌기 작전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국민의힘 상황을 전 원내대표셨던 분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 김성태. 저 김석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상 그 대응 방식이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정말 진인사 대천명으로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실상 특단의 의지나 대책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발음도 사실상 좀 지금 하세요. 대응 방안 가만히 가세요. 뚜렷한 게 없죠. 사실상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예, 사실상 그렇게 그거 생각합니다. 저 근데 자막 처리 좀 하겠습니다. 어, 네. 속이 아픕니다. 난 진짜 궁금한데 네. 김성태 의원이 고소 안 해요? 좋아하신대요. 좋아하시네. 네, 좋아하시네. 네네네. 아, 예. 아니 근데 저 요거 하나만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노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이제 회기를 열지 않은 네. 것에 대해서 뭐라고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네. 국회의원들도 쉴 때는 쉬어야죠. 네. 사람이 회기 쉬어가면서 전하셔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 되고 왜 그랬냐면은 평균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 41.7일이에요. 예. 그러면 6월 한 달. 그리고 7월 초까지는 원래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은 국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또 짜증나. 그거가- 아니 41.7일이 그동안 걸렸으면 그걸 빨리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편입니까 지금? 법대로 하자라는 거 지금 민주당 편 같은데? 아니 그게 무슨 편이야. 빨리 일하라고 그냥. 네,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 근데 그게 그만큼 관례들이 또 중요하니까 그 협상하는 과정들을 좀 어느 정도 존중해줄 필요는 있었다. 뭐 이 정도로 그래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행은 왜 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게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좀 효율이나 이런 거는 좀 멀어. 이건 뭐 보이는데. 관행- 민주주의는 근데 원래 비효율적이에요. 오래 아니 걸리죠. 민주주의가 더 네.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대화와 비효율적이지만은 타협과. 그거를 다 지켜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의도만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국회의원들 논다라는 표현은 전직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서는 본인이 얘기해놓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는데? 민원도 받고 아하. 왜냐면 지역구원 그것도 같은 지역구 경우에는 활동을 지역 하고. 민원들 많이 받고 네. 또한 상임위 관련해서 각 부처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도 싹 받아요. 네. 그리고 국정감사도 하지 말까요? 재미없어 아니 하시는 보니까 아니 재미없는 게 아니요. 아니고 보니까 국회의원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아. 생각으로 지금 나중에 놀 거 미리 지금 실드 쳐놓은 것 같은데 절대로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이제? 절대로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녹화를 또 네, 다 해놓으니까요. 정치 안 한다 그러고 다 대통령들 아예 하시던데 다. 아, 근데 국민이 원하면 네. 안 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막 영일만 이슈 터지고 하면 굳이 지금 들어가서 공격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또 방어를 해줘야 될 상임위들이 또 있잖아요. 뭘 방어해요? 예를 들면 뭐 과방에서 뭐 방송 3법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빨리빨리 한다고 하니까 최혜병 특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할 거고 그리고 뭐 그 검사 탄핵 소추인단도 이제 국회 측 소추인단도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다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상임위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는 게 그래도 국민의힘의 실익이 있는 거 아닌가. 방어하는 논리가 궁색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정말 더 이상하네. 아, 그렇게 방어하는 것 자체가 더 네. 마이너스가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파행시키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거부권. 예, 대통령 어제 대통령실에서 또 거부권의 명분이 견고해졌다라고 그렇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을 믿는 거는 거부권밖에 없고요. 다 거부권 건의할 거고. 네. 그러면 또 국회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다 네.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혁신당도 상임위 배분 받았는데 이거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범야권을 또 이렇게 데려갈 챙기고 필요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희망 사항대로 좀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개혁신당 기준으로는 천하람 위원장은 이제 원내대표는 기재위 운영위, 이주영 보건복지, 이준석 과방위 예결위 또 나쁘지 않게 배분을 해줘서 네. 반응은 뭐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는 천하람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예. 천하람 원내대표가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은 이거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배정됐던 게 비교섭단체 두 석이 네. 하나는 조국혁신당, 하나는 그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지금 떨어져 나간 한 분 뭐 이렇게를 했는데 찾아갔거든요. 민주당 찾아가가지고 네. 이게 무슨 경우냐, 우리를 줘야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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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내대표가 상당히 일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운영이 뭐 예결위 이준석 그 의원 예결위 같은 경우에도 예결위가 반드시 이제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구한테는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근데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수문장 같은 예산의 수문장 같은 데라서 예결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현안 예산들의 지역 예산을 챙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이준석을 배려해 준 거고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원이잖아요. 네. 지역구가 옆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준석 예전에 노원에서 계속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친분도 있고 노원으로 돌아오지 말고 화성에 뼈를 묻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농담이지만 그렇게 읽었어요. 예. 가져서 고맙다. 어. 계속 거기서 보자. 물론 직접 붙은 건 아니고 우원식 네, 의원하고 네, 김성환 네. 의원하고 계속 붙긴 했는데 어쨌든. 예. 그럼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우리가 국회에서 보게 될 뉴스들은 민주당 단독 처리 이런 뉴스에 이제 대통령 제2 요구안 행사 요런 이제 7월 말 정도까지는 요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좀 나오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여러 가지 국회법도 고쳐가지고 패스트 트랙도 거의 뭐 무효화시키는 예.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 그냥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야당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정당들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데 네. 이거는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여야는 언제도 바뀔 수 있고 네. 다수당과 소수당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중에 소수당이 됐을 때 네. 과거 니들 다수당이었을 때 니들 마음대로 했잖아. 우리도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은 거기 항변할 수 있는 논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선을 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국회법까지 고치고 손을 보겠다라는 것은 네. 정말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고치려면 이렇게 고쳐라.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은 바로 본회의에 직상정 돼가지고 바로 그날 투표를 해가지고 법률로 공표한다. 이런 식으로 해라. 당명 박아서. 네.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은 행동들을 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좀 너무 선 넘었다고 우리 많이 선생님, 선 넘었어요. 생각하시는 거고. 국회법 개정안 중에 시행령 관련된 네. 거가 조금 저는 좀 짚어보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4개 중에 중에 하나인 들어있는 거죠.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외에 대통령이 이제 시행령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행령을 만들 때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각 해당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거는 법안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뭐 이렇게 행정부가 뭔가를 할 때 요런 걸 이제 부칙처럼 달아갖고 요거 예. 요렇게 이제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행정부가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는 게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정부가 할 때 국회한테 미리 보내서 내용을 점검받고 네. 그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회 문턱을 한번 거쳐야만 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그게 건데 예전에 그 한동훈 장관이 막 시행령 뭐 한다 이제 요런 거 할 때 또 논란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검찰 개혁안 네. 이런 거 냈을 때 이제 결국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죠. 막겠다 수사 이런 법안 방식인 그것조차도 경우에. 이제 국회에 허락 받아라. 예. 네. 근데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2015년도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음. 바로 이 법안을 내려고 했다가 추진하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극대노해가지고 원내대표에서 쫓겨났거든요. 예.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을 또 마음에 안 들고 또한 자신의 국정 운영과 맞지 않은 법률이 있었을 때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정 권력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 시행령조차도 국회 통제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국회 권력이 행정권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됐으니까 잘못됐어. 이거 고쳐. 이거는 다른 구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이거를 입법사항으로 하는 것은 이건 또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네. 왜 의견이 다르냐면은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민정배 의원이 이거를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을 한 건데 네. 이게 보면은 국회가 정부에 요청을 하는 거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사전 검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보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 얘기를 하면 예, 시행령이 지금 모법에 위배가 되는지 침해가 하는지 아닌지를 보고를 하고 우리도 검토를 해보고 우리도 의견을 낼 테니 가급적이면 여기에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시행령을 강제로 우리가 결정했으니 이거를 시행령 하지 마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죠.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뭐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뭐 이제 형사소송법을 고쳐놨더니 시행령으로 지들 마음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검찰이 할 수 있어, 저것도 검찰이 할 수 있어. 이게 맞냐고요, 법의 취지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것도 경찰청법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시행령으로 경찰국 만들어서 행안부 밑으로 드러내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네.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러면은 국회가 검토를 하고 의견을 해가지고 더 민주적인 절차로 공론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뭐 사전 검열이 그런 의견도 존중은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니, 왜냐면 수정 변경을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정부는 즉시 처리 계획 등을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고쳐라야. 안 고치겠다라고 해도 이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상임위 차원에서 그 시행령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행정부처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겠지. 예를 들면 늘 예산은 다 깎는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건 지금도 다른 할수 있는 거 법률 아니에요? 지금 할 할 수가 수 있는 있죠. 거지. 할 네, 수가 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네. 어쨌든 사전 검열과 시행령 정치를 네.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부가 일을 못 해요. 시행령 정치는 무력화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법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은 시행령 정치조차도 네. 상당히 위축되고 무력화될 수가 있다는 게 행정 권력이 무의미해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과도한 걱정이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의미해질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약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힘 자랑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근육 자랑.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 국회법 개정안도. 아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있죠.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이제 제도화가 되면은 예. 나중에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다시 찾아와서 대통령 시행령 등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네. 이거는 분명히 폐기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되게 걸림돌이 많은 아, 조항이거든요. 뭐 그때가 또 바꾸면 되죠. 또 바꿔요? 아니 뭐 요청이라고 했으니 뭐 네. 그 요청이 아니라니까. 그 네. 박근혜 강제하는 대통령 때 요구였다가 요청으로 바꿨다가 막 네. 했는데도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아,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부가 일 못한다고 그냥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유승민 상권 분립을 나가라. 침해하는 정도의 좀 문제가 아니, 있는. 시행령은 네. 어쨌든 행정부가 일하도록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네, 법에 네, 위반되지 않는 한 그것까지 입법부가 사전 검열한다라는 식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네. 않나. 그러나 이제 법의 취지를 너무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시행령들이 워낙 남발되다 보니까 아 이건 이건 좀 다른 필요하다. 수단으로 견제하고 수정을 하면 된다니까요. 다른 수단으로 그러면은 견제수 쟀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윤석열- 수사권 확대를 한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특이한 케이스지. 아니에요. 이건 뉴 노말이야. 이제 이런 사람이 계속 할 거라고 앞으로. 진짜? 네, 네. 내가 보기엔 그럼 안 그래. 되는데? 앞으로 누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막 이제 상임위에서 장관 불러다가 자 운영에서 또 대통령실 불러다가 자 이 시행령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고치세요. 그러면은 그 전에 거의 다 고쳤어요. 네. 근데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안 고치니까 이렇게 시행령조차도 강제하려고 한 건데 네. 이것이 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좀 침해할 수가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는 그 범위가 네. 그 모법에 위배되는지 그 법률적인 여부만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면 내용도 다 수정 변경 요청할 수 근데 시행령을 개정할 때잖아요. 그럼 네. 내용까지 다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붙이게 이게 법에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살피겠다라고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용까지 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죠. 아니, 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탓이에요. 아니 그 국회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협치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대통령 탓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갈까요? 네, 네. 다음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권익위 뭘 조사한 거니? 아, 입니다. 또이 건이 우리 그냥 의문문일 신기- 뿐입니다. 네. 확실한 거니? 뭐하니 거니 일 뿐입니다. 네, 자, 조롱 권익위가 아닙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권익위가 116일 만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종결 결정을 내놨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작 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좀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불렀고 서면 조사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디올백 준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신고자 조사 딱 3분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최 목사 본인은 나한테 권익에서 연락 온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원래 이 법정 시한 6개월을 그 훌쩍 넘겨서 진행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뭘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뭘 비판을 해요. 그냥 조사 안 하고 결론 내린 거지. 대통령 뭐 부부 봐준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권익위가 제대로 권익위 활동을 제대로 못했고 아, 대통령 대학교 동기동창이 네. 대통령에게 외국 순방하는데 어,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 준 거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어, 뭐 그냥 이거 굉장히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성철 소장님 생각이었고요. 네, 개인 생각입니다. 자, 이건 뭐 네, 네. 큰 이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비슷하고요. 사실 이거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거 쉴드 치는 분을 제가 일단은 못 봤어요. 서정욱 변호사도 이거 쉴드 칠 수 있나? 나 잘. 아 그래요? 아, 서정욱 변호사. 궁금해. 나 서정욱이 뭐라고 이거 쉴드 칠지. 아니 근데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대통령실의 어.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아, 그럼요. 짱이에요. 설령 궤변일지언정 네.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탐지할 그렇지.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보고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 연결까지 하자고요? 네. 나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아, 그 대통령실 아니, 분위기를 아니, 제일 아니. 정확하게 잘 그럼 아는. 우리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권익위가 이를테면은 이게 작년 12월 19일에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60일 플러스 연장 30일에서 뭐 90일 안에 뭐 해야 되고 뭐 두 차례 연장하고 뭐 하여간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총선 전에 결론을 안 내리는 거는 솔직히 네.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논란이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당도 싫어하고 뭐 다 대통령도 싫어하니까. 근데 총선 끝나면 바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거를 왜 정무적으로 바보들이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해필이면 왜 김건희 여사 순방 나가는 그날 하냐고. 그러니까 에코백 이게 들고 나간 도움이 날 이게 도움이 되냐고 그러니까. 너무 공교롭잖아. 아니 이거 모르겠어. 맞춘 건지 뭐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정도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정도 정무적 판단은 해야지. 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이제 활동 재개하려고 몸 풀고 있을 때 빨리 면죄부 꽃길을 깔아주던가. 근데 아 서정 변호사 참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까? 얘기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어제 했어요? 서정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미 검찰 조사 들어갔다 아닙니까? 검찰 조사 들어간 거에 대해서 서정법으로. 어떻게 권익위는 어차피 조사해서 그 검찰을 넘기는 거거든요. 이미 검찰 조사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권익위가 무슨 말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권익위 해체하자 그러면은 검찰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어차피 검찰 조사 다 하고 네. 있으면 뭐하러 존재해 권익위는 그러면. 이미 검찰 조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거기다 내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부적절하다. 내가 순간 정영진이 네. 서정욱인 줄 알고 약간 빡쳤어. 맞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권익위 해체하면 되지. 뭐하러 존재해 그러면은 독립적으로 뭐하러 판단을 하고 회의를 해? 그건 검찰한테 물어봐. 그러면 막 반말이 나오는데 미안해. 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걸 사전에 알았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요거는 또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는 해서 그것도 그거는 이제 혐의가 될
수도 있으니 네. 그런 거는 좀 잘 조사해서 검찰에 넘길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아니지. 아니에요? 그게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요 법 할 때 말이지 그 배우자 그 빼버렸어. 왜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려고 자기네들이 부인들 받게 하려고 그걸 안 넣었다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입니다. 예, 네. 이 톤 얘기할 땐 서정욱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 만들 때 일부러 그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안 넣는 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뭐 받아먹고 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욕해야지 왜 대통령을 욕하냐는 거예요. 그게 입법의 미비 사항이라고 좀 네. 생각이 들어서 이번 22세 국회 때는 네. 그런 것들도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배우자나 뭐 친척 가족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요. 뭐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뇌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받은 사람도 당연히 처벌해야죠.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법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청탁금지법 8조 사항에 보면은 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공직자죠. 뭐 안 되는데 대빵 공직자.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벌 말하는 조항이 없지 거는 않습니까? 권익위가 처벌하라는 게 아니잖아. 네. 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종결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의견이라도 좀 의견을 명확하게 보내고 내는 해야 거죠.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 적어도 예. 조사에 조사도 따라고 해보고. 한다면 예. 사실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꾸 예, 서정욱이 예, 겹쳐 예. 보여 약간. 아니 약간 가래가 좀 끌어줘야 되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긁어야 됩니다. 네, 그거 좀 미흡한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직자라는 개념하고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해요. 청탁금지법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은 네. 대통령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래요? 부분이 있어요. 명백하게.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공공기관이라 함은 해가지고 국회, 헌법재판소 뭐 예.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기관으로 대통령실은 거기 없어요? 대통령실은 네. 없어요. 대통령은.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공무원법에 대통령 뭐 이것도 선출직 공무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공직자지 대통령이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법의 청탁금지법에 네. 기관에는 안 들어가 있다니까. 이 법에 그래요? 저촉을 받는 그러한 기관에는 또 안 들어가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부족해. 비극인 게 네. 설마 대통령 부인이 뭘 청탁을 받고 뭘 받겠어. 아 그래서 안 넣었구나.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슬픈 일인 게 뭐냐면은 법이라는 거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넣다 보시면 파지티브하게 하나씩 넣다 보면은 이거는 주렁주렁해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또 넣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상식과 관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공직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직자는 당연한 거지.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권익위가 하는 것 자체가 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그렇게 대통령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와 들으면서 나는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건가.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법률적 미비점이라 보여지고요. 아. 그래서 조금 좀 더 엄격하게 네. 이것은 규정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등자 하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등. 아니 안 돼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 기자님도 여기에 해당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자들도 여기 아, 들어가는데 그래요? 규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음. 이상하게 대통령 여기 빠져 있더라고. 요 아니 그 월급 어디서 받냐로 결정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된다니까. 네, 근데 그게 없다는 거, 네, 그게 좀 미흡한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닐 수는 없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실망한 두 아니 분이. 봐 영진이 그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고 남의 그 부인을 갖다 왜 자꾸 괴롭히는 거야? 아. 제가요? 아, 참 그. 저는 진짜 아니. 말 잘하셨어요. 그 남의 부인을 갖다 왜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 말 좀 해봐요. 아, 둘이 내가 사시는 괴롭혔습니까? 거구나. 나 네. 참 이거 선배님도 섭섭하겠어. 그 뭐 다음 주제 뭐예요? 또 다른 여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예. 아, 그 와중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면 기쁜 소식이 뭐죠? 아 저희 김과장 콤비 역시 믿고 보는 김과장 콤비 동접자 오랜만에 10,000명 넘겼습니다. 아, 아니 보통 다 뭐 10,000분 안 넘어가요? 다른 분들 나와도? 아닌가? 넘어간다고요 그냥. 네, 넘어가요 우리. 작은 것에 기뻐하는 네, 소확행.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무식한 돌격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대상은 이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을 두고 벌어진 일인데 음. 이제 또 앙숙 사이인 이준석 전 대표랑 배현진 의원이 맞붙었어요. 자, 일단 김정숙 여사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형사 2부로 재배당을 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인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의혹 제기하는 거 이거 결국은
쉽게 말해서 똥볼이다 이거죠. 이 만약에 그래도 순방 때 들어간 예산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네. 지금 현 대통령 내외가 쓴 돈이 많겠어? 아니면 김정숙 여사 그때 뭐 밥값이 뭐가 그게 큰 문제겠어?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더 불리한 건 정부 여당 아니야?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따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대한항공이랑 당시 문체부가 이제 계약을 맺은 거니까 뭐 그런 수의 계약 같은 거 따져보게 네. 될 텐데 형정부가 맺은 여러 가지 수의 계약 따져보면 더 불리한 건 너희야. 그러니까 이건 참 무식한 돌격이야.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현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약간 이제 초선 이준석 안녕 하면서 나 재선 배현진이야. 잘 국회 잘 모르지 이런 거 있잖아. 국정감사 가면 다 다루고 그때 가서 보면 잘 배우게 될 거야. 아하. 배우게 될 예, 거야. 라는 취지로 이제 맞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이 연이 꽤 깊죠. 깊죠. 예. 악수 패싱 논란. 네. 기가 막힌 재연입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아, 그 장면은 진짜 너무 역대 아마 정치권에서 있었던 어떤 영상보다 더 한편으로는 좀 설레고 한편으로는 약간 설레지 않았어요? 좀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좀 아, 약간 정프로는 약간 세상을 사랑의 네네.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보고. 아, 그래 저는 약간 그래서 심쿵했어요. 스킨십으로 봤어요 이런 거를? 아, 로맨스로 보셨군요. 악수도 악수인데 그 다음에 배현진 의원이 뒤로 돌아나가면서 이준석을 딱 때리는데 이게 아하. 무슨 사랑 싸움 하나 약간. 아, 나 너무 진짜 뭐 저렇게 이게 설레도 되나 국회에서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근데 그 이준석 배현진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예, 진짜 쪼잔해요. 아니 진짜로 아니 내 농담이 아니라 네. 그래서 본인이 한번 당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있다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어제 뭐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 시구한 거 가지고 거기에서 뭐 기아펜 3분의 2가 왜 나와?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은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는 건데 네. 이준석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보복에 내부 넣지. 총질 아니라 외부 총질이 너무 아프잖아 지금. 아하. 그걸 네. 뼈에 사무친 거거든. 네. 두 사람이 뭐 이게 뭐 얼마나 이제 의미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이제 4년 동안 티격태격하는 거 되게 관전 포인트다. 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뭐 태진아 서른도처럼 서로 디스하면서 그냥 같이 커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때 태진아 송대관. 네네네네. 태진아 송대관. 네네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배현진 의원이 상당히 좀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렇게 네.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아. 너 또 국정감사 안 해봤지? 너 이번 한번 해봐. 막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막 다른 방송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네. 막 사회자한테도 여러 가지 공격성 발언도 하고 참 네. 불필요한 액션도 취했다고 하는데 네네. 재선 의원이 돼서 상당히 좀 교만해지고 오만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도 막 옛날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고 사감이 또 작용했습니다. 어깨 한번 쳐주세요. 네.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이제 배현진 의원 쪽에 들은 건 아니고 다른 쪽에 들은 건데 모 방송 진행자가 빡쳐서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뭐 했을 배현진 정도. 의원을? 예, 뭐 그런 일이 되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순화시켜서 얘기하는데 지금 고소당할까봐 너무 고소가 많어. 고소를 드려야 합니까? 아주 고소 9개 당하나 10개 당하나 뭐 그거지 뭐. 시간이 없어. 다 조사받을 시간이. 약간 좀 그 방송 과정 중에 좀 공격적으로 아마 대답을 좀 하고 뭐 이랬던 뭐 모양이군요. 그랬던 걸로 추정이 돼요. 어쨌든. 예. 예, 그래서 네.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이제 배우게 될 거다. 예. 너 좀만 더 공부 좀 해. 너 이제 처음 됐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요. 약간 놀렸고 네. 배현진 의원한테는 참 무식한 돌격이다. 아 이건 네.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 얘기겠군요. 그렇죠. 네. 그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8일에서 10일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서 각각 필요성을 물어봤어요. 네. 두 특검 모두 필요하다가 18.5%. 그리고 김건희 특검만 필요하다가 47%, 오. 김정숙 특검만 필요하다가 17.2%,
둘 다 불필요하다가 1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만 필요하다가 거의 과반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 자체가 크게 이제 호응을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게 물타기용으로 나왔다 이렇게 어디 조사라고요? 쿠키뉴스가 한길 쿠키뉴스. 리서치 오늘 오전에 나온 거예요. 방금 전에 나온 겁니다. 네. 저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상당히 예. 좀 유감이라고 지적을 드릴 수밖에 오, 없는 게 네. 어쨌든 막 본인 총선 끝나고 한 4차례 5차례 세미나 열면서 민심을 받는 국민의힘이 되어야 해요. 민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 김정숙 여사 특검법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저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썩 많이 원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또 다른 특검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당원들은 원하잖아. 당원들을 당만 보고 가겠다라는 거야. 전당대회용으로. 바보. 아니 그때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는데요. 국민 보다가 쓱 돌렸지 당적으로. 전당대회 나가야 되니까 당원 봐야 되는 거야. 국민의힘만 바라보는 네,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네요. 한심합니다. 그래서 네, 김정숙 여사 사건이 그래서 지금 검찰이 재배당을 했어요.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수사는 할 테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비용 6천 얼마가 도대체 어디에 뭐 단순 밥값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지 뭔지 어떤 항목이 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뭐 조사를 네. 하겠죠. 아니 근데 신 기자님 예. 저는 보수파로 활발히 활동할 때 이렇게 타지말 관광성 네. 외유관 거 비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 교체도 됐고 또 외교적인 뭐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검찰 수사까지 간다면 이것도 상당히 나쁜 전례를 마련해 아, 놓는 거다. 예.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 정권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 그때 김건희 여사랑 같이 리투아니아 갔는데 리투아니아 가서 쇼핑한 거 예. 그거 우리 다시 한번 다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요. 그것도 없죠. 뭐. 아 그래서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판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거는. 네. 근데 자꾸 이게 국회에서 뭐 검찰에서 이런 걸 건들기 시작을 하면 네, 네, 정치 네. 보복이 될 수 있어요. 평론가들 선에서 그냥 비판하고 요 정도는 괜찮은데. 아이, 그럼요. 네, 뭐 정치도- 저희의 아이템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 내가 일찍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냐. 도보다리 회담에서 USB 뭐 넣었냐. 그리고 귤 박스에 귤만 넣었냐. 타지말 왜 가냐. 내 일찍이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토스하다가 내 지금도 주장하는 바가 지금이라도 내역을 밝히라 이거예요. 그 귤박스에다가 낑깡 넣었대요. 귤- 몇 개. 그런 거 텐저린 얘기하지 말고 거기다 뭘 넣냐. 김정은이한테 뭐 북에다 뭘 갖다 줬냐 이거를 밝히라 이거예요. 타지마를 왜 갔냐 아 이거야. 이거 검찰 수사해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 되지 왜 그건 왜 안 해요? 내한테 이렇게 맵게 굴어요. 네, 죄송합니다. 같은 보시고 그러면서 아이, 참. 대구가 지금 경북이랑 통합 작업이라서 네. 예민하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 참. 네. 아 참. 알겠습니다. 사랑해요, 요거는 뭐 요 정도로 기자님. 넘어가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예. 조금 상황이 네.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발 속보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3자 뇌물죄 어. 기소를 빠르면 뭐 오늘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제 판결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북 송금 방북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재판부가 네. 유죄 증거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재판 그러니까 판결문이 다 지금 공개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언론들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결국 이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그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이제 인정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보고 받은 것으로 아마 판결문에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북 나온 것 사업을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보고했다라는 것은 검찰 영장 청구 내용에 네. 17차례 직접 보고했다고 했는데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판단 안 했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인데 네. 예.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면서 네. 김성태 회장 말이 맞네. 라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재판부가. 직접 통화했다라고 김성태 회장이 진술했거든요. 네.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은 유보하지만 이거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나 아니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맞는 것 같아라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네. 검찰이 처음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를 할 때 이재명 당대표를 공모했다,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로서는 네.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떴네요. 네네네. 네, 한 11시 35분쯤에 네.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아, 기소를 했어요. 예. 뭐 이번 주 내로 기소한다라고 이미 검찰이 이제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예정된 거고 저 이 판결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제가 좀 읽어봤어요. 지금 네, 한 네. 300페이지 조금 넘는데 훌륭하십니다. 예,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속독으로 읽어봤고 특히 이제 쟁점이 된 부분들, 주요 부분들. 예, 이게 뭐다 이제 이니셜로 돼 있거든요. 예. 뭐 A로 돼 있고 AA, 다 맞춰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맞춰봐야 되는 거고 뭐 이재명 뭐 지사는 뭐 A 뭐 뭘로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봤으면 난리가 났겠구나. 제대로 읽어봤으면은.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 빼놓고는 그냥 이재명이 보고 받았고 이재명도 공범이야라고 적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판결을 예, 보면. 사실상 다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반대 얘기에 대해서 네. 판사가 다 반박해놨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대북송금이 이제 주가들을 띄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네. 한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는 완벽하게 납득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다 반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가 조작용이다, 주가 띄우기 위한 네네네네. 것이다라는 거가 왜 제대로 안 들어갔냐라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박지원 원장도 그 얘기를 하셨고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나노스거든요. 네. 나노스가 주가 상승이 된 거는 2018년 4월부터인데 대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는 그해 12월 이후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뜨고 있었다. 근데 왜 굳이 이거를 했느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떴고 이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코스피 2위까지 갔거든요. 아니 코스닥 2위까지 이게 나노스가? 한때 갔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떴어. 신라젠 다음으로 떴나 그 정도로 막 한때 많이 떠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통일될 것 같고 뭐 이제 대북 광물권 막 광물 채굴권 막 이런 거 가져간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었거든. 어쨌든 네네네네. 근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이렇게 봤다라는 것까지 네네네.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고심이 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검찰이 요건 이제 추가로 또 기소하는 거죠. 이전에 기소된 것들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기소를 하게 된 네. 건데 이 건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거나 하면 재판부가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 뭘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대표도 유죄로 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런 식의 판결을 받았으면 저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공범인 공모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같이 같은 수준에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의 행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민주당이 말씀을 어떤 드리고 행태요? 싶어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심판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 자기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 이것은 그냥 민주적인 통제. 그래서 이건 선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판사를 어디까지 선출을 해요? 모든 판사를 다? 아니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자기도 이제 야 이거 정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서 진짜 구속이 되거나 감옥 네. 가게 되면은 자신들로서는 2027년 대선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이러한 판사 자체도 우리가 압박을 가하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문제되는 것은 아니 쌍방 관련해서 검사들이 네. 제대로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 부적절한 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 검사들을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그 검사를 우리가 조사하고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이전에 어떠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엔 그래도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네, 하지만 네, 저 2심 항고 대법원 상고해가지고 저희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검사 나쁜 놈들 판사 나쁜 놈들 이렇게 딱 표적해가지고 찍어놓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와 조사와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압박과 위해를 가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검찰은 그러면은 뭐 우리 검사를 특검을 통해서 조사한다고? 좋아. 민주당 의원들 거 다 한번 우리가 캐비넷 열어가지고 다 털어보자. 표적 수사를 하거나 판사들이 야 우리 판사들을 특검을 통해 조사해?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판결은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과하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제발 선을 넘지 말아라. 총선 민의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게 네.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이제 저는 큰 틀에서 다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판사 직선제 얘기를 하고 그에 앞서서 김승원 의원 이제 법사위 간사고 네. 민주당 이분이 이제 뭐였죠? 이름이? 법왜곡죄. 법왜곡죄 뭐 이거를 언급한 건데 일단은 판사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연방법원 말고 주의 법원에서 일부 주에서 채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점으로는 아주 부적절하고 공교롭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라는 건데 이거가 판사 그러면은 직선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게 이재명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냐 그건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판사들이 더 빡칠 수도 있습니다. 야 판사 직선제 하자는 거야 지금 니들이 이렇게 진짜 더 열받을 수도 더 있다. 열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양형에 유리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게 제가 보기엔 지지층들을 소구하는 그런 용도로 이게 이제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 법 왜곡죄는 법 남용죄라고 또 김승원 의원이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건데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특히 이제 판사도 판사인데 검사 얘기를 주로 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지금의 검찰 시스템은 한번 특수부는 한번 뭔가를 혐의를 잡으면은요 네. 어떻게 해서든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그거와 상관없이 물론 유죄가 나면 더 좋은 거지만은 네. 이 사람을 기소하지 못하면은 무능한 검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별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윤석열 검사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 시절에 한 대 별건 모아. 예, 네. 이거저거 다 털어봐가지고 하나만 걸려봐라. 네. 뭐 조국 수사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펀드 뭐 이걸로 네. 하다가 지금 뭐 다 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뭐 펀드 그게 자기가 하다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검찰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하는 거를 그러면 이거는 제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 예를 들면은 유우성 감첩주장 사건 그거 보복 기소한 간첩 조작 사건. 예, 네. 그거 보복 기소를 해가지고 그 아. 당사자가 피해를 봤는데 네, 네, 네. 이시원 검사가 예. 그거 했는데 그냥 처벌도 안 받았어요. 아무 예. 처벌도 안 받았는데 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국방부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런 큰 틀에서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렇게 비춰질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이용을 했다라고 해서 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헌법에 위반되는 각종 발언과 법률을 발의를 하고 네.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좀 네. 지긋지긋해요. 노잼이라고 재밌게 좀 하라고. 아까 차분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더 세게 하세요. 세게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제 검찰에서 추가 기소가 네. 지금 이제 이루어졌고요. 예. 앞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거세게 또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떤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헌법 84조도 인용했고요. 어찌 됐든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최상병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뭐 이런 건가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대통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가 맞는 거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 나오니까 또 한번 조금 책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책 많이 좀 읽고 오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떤 뉴스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물풍선으로 시작해서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 우리한테 문제 삼은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그 보내는 거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어제 이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직접 특별사법경찰관, 우리가 보통 특사경이라고 네네네네. 부르죠. 를 투입해서 직접 단속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거 날리는 거 다 경기도에서 날리는 거고 북한의 공격 날아오면 경기도민이 맞는 거 아니냐? 우리 도민 우리가 보호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네, 경기도가 이제 행동에 아니 이거 나서는 거죠. 강경하면 이런 풍선 날라오면은 이거는 강경하게 얘기를 해야지. BTS 그 진이가 그 저거 나왔더만 저기 제대, 군대에서 네. 이런 거는 강경하게 BTS 버터, 아. 바다 음악 틀고 네. 저기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그 폭탄 아닌가 그거 네. 발명하신 분 이름 뭐지? 네, 노벨. 그거 돌아가셨잖아. 네. 아무튼 그런 네. 분들 그 음악 틀어야죠. 아. 아니 그래서 그 이제 경기도가 만약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인정을 자유를 인정한 해줬는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 뭘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뭐 5개 광고물법 위반이라든지 아. 이제 이거를 일종의 폐기물로 봐서 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그 좀 다르게 보겠다라는 도로교통법 거죠. 위반이라든지. 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아 그래요. 네. 근데 강원도에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 강원도지사가 해야 되겠죠.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도지사가. 제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예. 게 지난해에 이제 헌재에서 네. 나온 취지는 뭐냐면은 예. 네. 이거를 제지하는 것 같아요. 다 북한 단체가 북한 도끼 이런 운동 단체가 이 풍선을 날리는 것을 제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거를 법으로 처벌하는 거가 이게 과잉이다. 그래서 그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9월에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 중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 전단 살포 금지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기도지사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라고 하지만 네. 필요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2016년에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네, 판례가 최종적으로 막는 거 이거 정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겠죠. 예. 이제 다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경기도가 손 놓고 있는 게 맞나? 여기 제일 위험한데 경기 북부 지역 그렇죠. 지금 네네네. 그거는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북한에 뭘 보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제 피해 다니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단속 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걱정되긴 하네요. 예, 근데 단속의 이제 실효성이 있을까?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네. 그냥 뭐 한 사람이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막 풍선 하면 트럭으로 가야 되고 이게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보통 얘기하거든요. 어디서 네.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게 이제 경기도민으로서 예. 어떻게 보세요? 막아야 됩니까 이거? 저는 북한의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이 뭐 그렇게 꼭 막아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당연히 뭐 지사로서는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막 북한이 싫어하고 북한이 또 위협하고 그러는데 대북 전단 날리는 게 뭐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날리겠다는데 그걸 또 막는 건 또 뭔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큰 위협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게 에게? 위협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위협이 우리에게. 되느냐? 우리에게 예. 이 대북전단 날리는 게 예, 날리는 게 뭐. 오물풍선 날아오면은 위협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격추해야 된다. 다 격추해야 되지. 오늘 격추해야 되지. 격추하면 격추 못한다니까 그거다. 네. 1000개씩 날라오는데 그거 어떻게 저 높이에 우리나라 군사 대비 태세가 그렇게 허약합니까? 풍선 하나 지금 격추하지 못하면 하나가 아니라고요. 1000개 정도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게 바람에 이지스함을 해가지고 딱 표적해가지고 다 쏘는 거지. 이지스함이요. 풍선 날라고 막 이지스함으로 딱. 아, 근데 예산이 너무 안 맞는데 그게 이제 날라오는 풍선은 뭐 한 500원일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도 어제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상당히 네.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진보 정권 때는 이것을 못 보내도록 대북 전단 못 보내도록 막고 보수 정권 때는 그냥 자유롭게 보내도록 해놨거든요.
이게 과연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될 문제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댓글 중에 아이언돔을 설치하라는 댓글이. 네. 예.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심지어 하마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쏘면 몇백 개 뚫려. 쏘니까 그때 뚫렸어. 뚫려. 그러니까 풍선도 지금 수백 개 수천 개가 날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냐고 이거를. 아, 그 아이언돔 그 미사일 날리는데 얼마인데 그 풍선 쏘는데 그걸 써요. 네. 근데 옛날에 북한이 이제 그러니까 워낙 이 대북 방송이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했을 때 민감하게 민감하죠. 하면서 막 확성기 막 네. 원점 타격하고 네. 했었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만약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북 방송 또 다시 틀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이렇게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뭐 김종대원 있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무력 충돌이 2주 안에 분명히 벌어진다 막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북 방송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대통령 또 외국 나가 계시니까 네, 네, 당분간은 그런 일은 그렇지. 없지 않을까. 지금 대북 방송하면은 북한이 지금 치면은 대통령 귀국하셔야 돼. 김건희 여사도 같이 귀국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긴급 지- 또 귀국해야 비웃 되니까. 직후에 다시 버터가 나오는 그 겁니까? 밖에서 아. 계속 있으면 얼마나 욕 먹겠어. 그러니까 야 일단 멈추고 자 내가 갔다 온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지. 아, 진짜 그 솔깃한데요. 아니야 그럴듯하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다라기보다도 당연한 거야. 지금 멈춰놔야 돼요. 아,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없는데 무슨 누가 책임을 지라고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 귀국 이후에 다시 음악 트는지 버터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짧게 보겠습니다. 네. 역대 비서실장 모은 정진석 비서실장. 자, 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 때까지 역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전현직 비서실장들이 정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진석 실장이 왜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정부 운영이 쉽지가 않으니까 네. 좀 어른들 모아서 좀 중지도 모으고 또 얘기도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건 뭐 그래도 뭐 중진이니까 정진석 실장이 뭐 나름의 뭐 그런 걸 좀 발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얘기가 좀 나왔다는 게 보도에 좀 나왔습니까? 정부가 네.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신뢰를 주기 네. 위해서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참석자가 했다고 합니다. 뭐 들으면 그냥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한가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말이 있나요? 혹시 뭐 품격이라든지 이런 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아니, 아 이것도 사감이죠. 아니요 2022년도 네. 12월 달에 그 국민의힘이 당원 100% 룰로 네. 당 대표랑 최고위원을 뽑는 그걸 바꾼 사람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게 당을 망쳐놓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에서는 그 룰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였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평 하나 하자면은 어저께 MBC PD 수첩에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더라고요. 나 안 봤어요. 나 아니야. 아뭐 그래서 한국 언론에 나 아니야. 그래서 용의자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아니야. 나 이제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공문 보내가지고 참칭 보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출연시키지 말게 한 거 네네네네. 그거 네네. 그때 정진석이었거든. 그 공문 보내는 예. 그때 비대위원장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싫겠어. 사감으로 방송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실언은 하더라 그냥. 거기에 김준일 대표님도 나왔다라고. 아, PD 수첩에? 네. 아, 그래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PD 수첩 얘기 나오자마자 주섬주섬 진정PD 빨리 끝내라고. 있는 거마저 다 잘릴 수 있어. 예민해. 아니, 그렇게 겁먹을 것 같으면 왜 나가셨어요? 아, 이거 출연료 준다고 해서 나갔어요. 예. 저희 출연료를 위해서 뭐든지 해요. 아, 생계형.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성철 소장님 앞으로도 용기 있는 이런 발언들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선방위에서 제 이름이 150번 나왔다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 어디에서요? 선방위가 아. 지난번에 18번 회의를 했거든요. 네. 김준일 한 게 150번이래요. 아, 지난 인간 자체가 편향됐다. 저 인간이 왜 나오냐. 이거가 불공정이다. 이에 김준일을 150번 얘기했다고. 지난 선거 방송 김준일에 의한 선거 방송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네. 그 급이야? 역사가 됐네요.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우리 신혜영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